안녕하세요, 미차 남들입니다. 요즘 제가 고객님들을 직접 응대하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과거에 중고차를 구입하셨을 때 잘못 샀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안 좋은 차를 사거나 눈탱이를 맞거나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분들과 중고차를 살 때 절대 고객님 안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고차의 모든 것 김상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비딜러 영범이의 김영범입니다. 팀장님들도 고객님들 중에 중고차를 잘못 샀다 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나요? 과거에 중고차를 잘못 샀던 안 좋은 기억이 있는 분들은 정말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업체에 오셨다가 이전에 구매하셨던 방식이랑 너무 다르게 꼼꼼하게 잘해주니까 그때 놀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몇 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전에는 무사고인 줄 알고 구매를 하셨다가 저희한테 차량을 판매하실 때 저희가 보니까 사고차였었던 경우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고객님은 타는 동안은 계속 내 차는 무사고야 라고 알고 타고 계셨는데 사고차였던 거네? 그렇죠. 와.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죠. 참 그럴 때는 진짜 책임을 묻기도 힘들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저도 경험이 있는데요. 이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 중고차를 구입을 했는데 몇 개월을 타다 정비소를 갔더니 엔진오일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 구입할 때는 엔진오일을 갈아줬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것도 몰랐었던 거죠. 그래서 수리비가 진짜 꽤나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중고차를 잘못 샀다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들일까요? 일단 뭐 몇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사례들은 가격 눈탱이. 일단 무조건 잘못 산 거지. 그렇죠. 시세보다 비싸게 샀다. 잘못된 거고, 두 번째는 상태가 좋은 줄 알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수리비 폭탄을 맞거나 그런 경우도 어떻게 보면 잘못 산 거죠.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신용 점수와는 다르게 훨씬 고금리로 할부가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좀 조금만 더 알아봐도 낮은 이율로 할부를 할 수 있었는데 딜러의 말에 따라서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고금리 상품 조회하고 이걸로 하세요. 이렇게 그치. 좀 눈탱이 맞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진짜 한 3, 4% 차이 나고 막 많게는 7, 8%도 차이가 나요. 진짜 7, 8%면 한 달에 2만 원만 더 내잖아. 60개월 할부면 120만 원을 비싸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보다 더 심한 경우도 많다는 거죠. 맞아요. 그럼 이제 이런 눈탱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차량 가격을 잘못 구매하시는 경우를 줄이려면 내가 구매하고 싶은 차량의 시세 정도는 다 알아보고 가시는 게 좋겠죠. 보통 잘못 사는 경우는 보고 간 차종, 그 차종을 안 사오는 경우에 눈탱이를 맞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그랜저를 사러 갔는데 K7을 사왔어. 사실 K7은 그랜저보다 훨씬 더 저렴하거든요. 근데 차 값은 똑같잖아. 비슷한 금액에 팔아도 티가 안 날 수 있단 말이지. 그렇게 이제 차종 자체가 돌아갔을 때 일명 이제 중고차 딜러 용어로 하바라고 합니다. 그 하바를 이제 좀 넣어버리는 거죠. 또 이제 의미 없이 차종을 자꾸 다른 차종으로 권하는 딜러들이 있어요. 나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내가 원하는 차종을 그대로 사오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쵸. 줏대 있게. 근데 진짜 손님을 위해서 차종을 바꾸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의도적이거나 이쪽으로 너무 권한다 라면 의심은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뭐 정말 좋게 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이런 걸 좀 표를 보여주면서 이 차보다는 이 차가 조금 더 가성비 있다라는 걸 안내를 하고 권유를 하겠죠. 그쵸. 이유가 명확한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이거는 눈탱이라긴 그런데 내가 얼마 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카니발 로블레스 등급을 그 4세대를 네. 사러 오신 고객님이 있었는데 2,900인가 이랬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비싼 거 같지 하면서 제가 상담을 하면서 시그니처 등급을 이제 쭉 보고 있었어요. 한 150만 원이 싸더라고, 시그니처가. 원래 노블레스보다 시그니처가 신차 가격이 더 비싸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실제로 이런 게 중고차 시장에선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시그니처 등급을 권해드릴 때도 있다. 자, 이제 중고차를 사왔을 때 고장이 나 있으면 너무 화가 나잖아요. 상태가 좋은 차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유의하셔야 될 점이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 그냥 집으로 보내달라 해서 돈 다 내고 받아버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거든요. 우리도 사실 비대면으로 점검을 요청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우리는 사진을 진짜 최소 100장, 많게는 200장까지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시승하고 리프트 뜬 사진까지 보내드리는데 그런 과정 하나도 없이 그냥 그 딜러를 믿고 차를 받아버리잖아요. 그럼 완전 진짜 호객님 되는 거야. 나는 얼마 전에 피해 구제해달라고 연락 오신 분도 계셨거든요. 근데 법적으로 계약서 다 쓰고 그냥 그렇게 받은 차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결국은. 대부분 상태가 안 좋은 고장 나는 거는 성능 기록부상 소모품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조금 더 자세히 꼼꼼히 본다면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디자인 커버를 먼저 떼주세요. 그리고 이 제일 위에 있는 게 로커암 커버라고 하는 건데요. 이 이음새 가스켓 부분에 누유는 없는지 한번 확인해주세요. 쭉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캠축이 들어가는 캠 캐리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도 누유가 많이 발생하니까 이렇게 쭉 이어서 봐주시면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누유 점검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체인 커버나 헤드 가스켓 이쪽에도 누유가 없는지도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딥스틱을 뽑아서 엔진 오일의 색과 양도 한번 확인해 줍니다. 솔직히 일반인 분들은 이 정도만 봐주셔도 문제 없거든요. 맞아. 브레이크액의 상태, 뭐 냉각수의 상태 이런 것까지 다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가 있고요. 진짜 막 심하게 흘러가지고 떨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많이 뭐 고여있진 않은지 그 정도만 확인을 해주셔도 큰 고장은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외관 상태도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사진으로는 실제 도장 상태가 안 보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 왔을 때 이런 도장 상태 또 이제 확인을 해주시고, 실내 상태도 이제 같이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리프트 점검을 못하는 상황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찍으면 이렇게는 어느 정도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진을 찍어서 부식 상태 같은 걸 확인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승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핸들의 유격, 그리고 하체의 이음 이런 것들은 시승을 한 번만 해봐도 초보자분들도 쉽게 문제가 발생한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시운전만 해보셔도 이상점을 바로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 저희는 이런 장비를 통해서 사고 유무를 조금 더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도막 측정기입니다. 이게 도색이 들어갔는지 판금이 들어갔는지 알 수 있는 기계고요. 실제로 이 차는 본네트에 도색이 들어갔거든요. 일단 정상 수치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천장은 102 정도의 수치가 나오죠. 네, 도색이 들어간 본넷은 대략 379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한 300 정도 대까지는 도색이고요. 500, 600이 넘어간다? 판금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점검은 끝났고 할부를 진행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낮은 금리로 이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자기의 신용 점수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1등급인데 금리가 만약에 높게 나온다. 이제 이런 기준을 알 수가 있잖아요. 카카오톡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요즘에 뭐 토스나 뭐 네이버 이런 데서도 조회를 쉽게 하실 수가 있죠. 근데 높고 낮음의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 고객님들은 이런 걸 잘 모르시니까 K12랑 나이스 이제 두 가지 이제 신용 평가를 하는 점수가 있는데, 내가 신용 점수는 좀 높은 편이다라고 해서 보니까 600점대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1000점 만점이고요. 사실 600점대는 낮은 거지. 그렇죠. 이제 한 800점이 넘어가야 좀 그나마 괜찮은 편이고, 좀 이제 900점이 넘어가면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얼마 전에 전세 대출 받아서 800점대로 떨어졌어요. 아, 그래? 네. 저는 1000점이죠. 저 1000점 처음 봐요. 네. 아니, 이렇게 한 명씩 보여주는 거예요? 나랑 비슷하구만. 저는 936점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건강한 할부를 하고 연체 없이 계속 꾸준히 갚다 보면 이렇게 1000점까지 올라갑니다. 신용점수 낮은 사람들 말 많아지. 이렇게 진짜 1000점까지 되면 지금 중고차 할부도 4%대 초반도 이용할 수 있을 거야. 뭐 이렇게 900점대만 넘어도 4%대나 5%대 정도가 가능하거든요. 진짜 문제는 이렇게 좋은데도 10% 넘게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근데 거기서는 이제 딜러의 경험도 중요하고요. 딜러들이 이제 솔직히 차를 많이 팔다 보면 압니다. 요 정도 신용 점수에서 어떤 캐피탈로 조회를 해야 금리가 잘 나오는지 안단 말이에요. 일단 그거를 이제 합리적으로 선택을 해줄 수 있는 업체를 가는 게 좋고, 잘 모르겠으면 비교해가지고 좀 좋은 데를 알려주는 사이트들이 있어. 차라리 비교를 한 두세 군데 해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 중에서 금리 차이가 진짜 많이 날 거거든요. 낮은 곳이랑 높은 곳이랑. 이렇게 비교한 데서 제일 낮은 거를 선택을 하셔도 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비교야. 그렇죠. 진행하기 전에 다른 캐피탈도 한 번만 조회해주세요만 해도 높은 고금리를 이용하시는 건 거의 없으실 겁니다. 아, 그리고 이건 진짜 꿀팁인데, 만약에 금리가 너무 높다 그럼 딜러한테 저 금리가 너무 높아서 못 살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은 알아서 다 해줍니다. 어떻게든 최대한 낮춰줄 거예요. 근데 이미 차를 구입했는데 상태가 안 좋은 걸 알았다면은 환불이나 뭐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중대사항 뭐 예를 들어 용도 이력이랑 뭐 침수차, 뭐 프레임 사고차 이런 것들이 고지가 안 됐었더라면 환불은 법적으로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단순 교체라든지 아니면 누유, 뭐 부식 이런 거 가지고는 환불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능보증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누유가 있다면 수리를 AS를 받고, 사고가 다르다면 감가상각에 의한 보상을 또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아마 소비자분들이 마음에 들 정도로 보상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차 금액의 2%, 3%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누유 같은 경우도 한 달에 2,000km 이내에는 수리가 되는 경우들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 범위가 일단 좀 제한적이긴 해요. 모든 게 다 되진 않습니다. 무조건 체크를 하고 사는 게 답이에요. 그럼 중고차를 사고 나서 고장이 났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에어컨 안 나온다, 하체 소음 올라온다. 갑자기 엔진 경고등이 점등됐다, 뭐 그런 경우에도 보증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부위는 솔직히 거의 해주는 경우 없더라고. 하지만 저희는 다르죠. 어디까지 해주죠? 일단 DPF나 터보, 촉매 같은 성능보증 보험에 포함되지 않는 부품들도 보상해드리고요. 국산차는 이제 한 달 이내면 거의 전액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수입차는 현실적으로
공식적으로 다 해드리기는 좀 힘들어. 이게 터보가 막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국산차 총매도 한 200만 원씩 하거든요. 만약에 진짜 운 안 좋게 그런 하자가 생겼다, 해드려야죠. 근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더 꼼꼼히 검수를 하는 것도 있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중고차를 잘 못 사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이렇게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혹시나 중고차 구입이 걱정되신다면 저희 미차같이 체계적으로 봐주는 중고차 업체를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